스승님, 밖에서는 호인인 남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승님, 저희 남편은 밖에서는 호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버럭버럭 소리를 잘 지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이며 남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이번 생은 빚을 갚으며 참고 살고 다음 생엔 만나지 말자고 축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스승님, 마지막 염원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만나지 말자고 축원하고 생을 마친다면 정말 안 만날 수 있을까요? 또 남편은 아내인 저를 또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스승님, 명쾌한 법문 부탁드립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저승 가서 후생에 안 만나고 싶다면 현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내가 남편한테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다 풀어내고 득되게 살아서 서로가 상생으로 살아서 여한 없게끔 모든 빚을 다 풀어낼 때, 모든 빚을 다 갚아낼 때 안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빚을 갚지 못하고 가게 되면 후생에 부부로 또 만나는 게 아니고 가족 관계로 만나든 자식 관계로 만나든 친척 관계로 만나가지고 또 한 번 뒤집어 엎습니다. 아웅다웅 힘든 과정을 겪는다. 또는 친구 관계로 만나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다시는 부부로 안 만나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데 다시 부부로 만날 가능성은 0.1%예요. 하느님이 다시 부부로 만나게 하는 경우는 0.1%밖에 안 돼. 공부시키려고 사람으로 내보내는데 재탕을 안 시킨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우리 도원 가족은 저와 전생에 인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생에 어떤 형태로든 인연이 있어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밖에 나가면 호인 소리 듣고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참 막 보수적이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서늘하고 또 막 자존심 강하고 김일성 성격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양반 소리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주가 오행이 편중되거나 또는 형충파가 들어있으면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냉정하고 좀 서먹하고 큰 소리 잘 치고 이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음간일주들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착하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집에 오면 자존심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음간일주가, 그러면 음간일주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음간일주이면서 사주가 부조화를 이루거나 편중되거나 형충파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간일주는 그런 경우가 없느냐? 양간일주 역시도 사주가 편중되거나 형충이 있으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근데 동계학적으로 음간일주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간 음간이라는 건 알겠죠? 우리가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이에요. 병이 양이고 정이 음이고. 자, 갑병무경님은 양, 을정기신계는 음. 그래서 갑은 양, 을은 병은 양, 정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갑병무경님 무조건 양, 을정기신계 무조건 자인진호신술 양,
충묘삼이위에가 알아들었어요? 이거 명리 공부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여러분 명리 공부하려면 육식갑자 바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이런 것들 다 바르게 외울 줄 알아야 돼요. 명리 공부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외우지도 못하고 육식갑자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명리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하면 갑병무경님, 하면 을정계신계, 12지도 양하면 자인진호 신술, 하면 충묘삼이위에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능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 역학에 대한 답변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사주에 그런 특성이 있을 때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 많이 억압받고 많이 긴장하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트라우마가 많고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환경으로부터 이 억압받는 생활을 한 분들이 성장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많이 절제하고 억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장해서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비유 맞추고 친절하게 잘하는데 집에 오면 과부장적이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는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잘 갖추어지고 원만하고 환경 좋고 편안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억압받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상대성으로 성격이 좀 변질됩니다. 상대성으로 특수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부부간의 궁합이 안 좋거나 부부간의 어떤 그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가족 간에 불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간의 궁합도 안 맞고 어떤 성적인 궁합도 안 맞고 환경적 궁합도 안 맞고 성격 궁합도 안 맞고 늘 충돌과 갈등이 있어요. 이때 내 자신이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원래는 품성이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성에 의해서 자꾸 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과부장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상대성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격과 상대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 본질의 성격이 있는데 이 본질의 성격이 상대에 의해서 궁합에 의해서 기운이 충돌을 일으키면 여기서 변질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 성격이 더 독선적이고 더 냉정해지고 더 과부장적이고 더 불통 성격으로 바뀌고 밖에 나가서는 나랑 충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친절하고 양반 노릇하고 잘 보이게 되고 밖에 들어오자마자 기운이 뭔가 충돌을 일으키고 안 맞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강한 습성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단 부부 문제만이 아니고 자식이라든가 환경이 안 맞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다. 내 마음을 가족들이 포근하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면 말도 예쁘게 나가고 싶은데 뭔가 안 알아주고 안 맞아.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해서 그럼 마음이 불끈 일어나. 그리고 뭔가 알아달라고 막 고집 부리고 싶어져. 땡깡 부리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깡짜를 부리는 습성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양면이 있는데 이 나쁜 습성의 감정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상대들이
아주 평온하고 잘 받아주고 궁합 좋게끔 응해주면 이 내면에 아주 선량한 성품이 나타나. 그런데 뭔가 자꾸 대립이 되면 부정적 성격이 나타나서 더 폭력적 기질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까요? 내가 원래 성격도 좋고 총각 시절에 마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부가 안 맞아서 계속 부인이 시비를 걸고 의심하고 막 싸움을 걸고 부인이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성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또 부인도 원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고 이상한 여자로 막 바라보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부인 대접도 안 해주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하녀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면 부인이 기분 좋은 마음이 생길까요? 나쁜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성에서 변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르게 알고,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좀 집에 들어와서 좀 뭐라고 할까 자존심 내세우고 좀 약간 뭐라고 할까 폭력적이고, 어떤 폭력은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한마디로 독불장군식으로 행동을 하면 가족들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남편 모습만 보고 남편만 잘못했다고 탓하지 말고, 내가 남편한테 무엇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호흡을 못 맞춰줬는지, 또 우리 가족들이 가장 대우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남편 습성만 나쁘다고 몰고 갈 게 아니다. 가장의 습성만 부정적으로 보고 몰고 갈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폭넓게 알아서 깨우쳐서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